예로 저희 회사 그 바이낸스 매출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7월 달하고 8월 달 사이에 이게 거의 2배가 아니고 3배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3배씩. 하루에 거래되는 매출량이. 그러니까 이 레퍼럴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크립토 자체도 뭐 말도 안 되게 한 달 만에 뭐 몇 배씩, 몇십 배씩, 몇백 배씩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일단 선택해놓고 배우는 것이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강의 시간인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차트는 아주 기초적인 거 말고는 사실 어렵진 않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 기초 이제 설명 이런 것들은 영상이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잠깐 보셔도 뭐 버튼 뭐 누르면 뭐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차트 강의 때 사실은 실질적인 어려움 같은 거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라는 게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각자의 상황이나 받아들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도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강의를 해드리더라도 다 다르게 트레이딩 하세요. 그죠?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를 이렇게 R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반대로 생각해버린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고 가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차트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려우신 거. 자, 얘기 좀 해보세요. 팔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 또 있으세요?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기울기, 나는 기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봤더니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나만 사면 뚫리더라, 나만 사면 뚫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도대체 고야에 닿은 게 어디 있냐, 너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 이게 자주 하는 질문이고,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엮어가지고 제 이야기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코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만났기 때문에 몰랐어요. 모르면 좀 부정적이죠, 그죠?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고, 저희 고혜진 누나가 저한테 알려줬을 때 선뜻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은 전혀 안 들었고,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지만 항상 이거를 알아는 봐야 되겠다. 나쁜 거면 말려야 되고, 좋은 거면 또 해야 돼. 궁금한 마음이 많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최대한 받고 읽고 본 다음에 코인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바로 인정했어요. 그날 새벽 3시쯤에 인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모르는 세상이구나. 그러면 이걸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알아본 후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뭔가 이쪽으로 엄청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준비는 해야 되겠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차트를 키고 한 번도 사고 팔아보지도 못했는데 거래소 다 어려우시죠? 거래소 까는 것부터 해서 막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정말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면 실수로 눌러서 손해도 나고, 막 어떻게 뭐 얻어 걸려서 수익도 나고,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런 시간을 한 8개월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보내니까 이게 하는 게 맞나 도대체, 내가 냈던 구독료조차도 내가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윤민호 대표님의 그 구원이 제주도로 이번에 그 썰매 타고 내려가시는 거 보셨죠? 물 있는 데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서울에서 지방 찍고 제주도까지 내려오는 그 모습을 사실 떠올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와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단순한 매매법 시바지노고를 알려주시고, 저희가 여기 계신 지니아님이랑 1시간 딱 강의 듣고 그거대로 하면서부터 뭔가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8개월 동안 돌아왔을까? 이게 가장 제가 원통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앞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중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6개월, 8개월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이제 아주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일 겪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장이 반응이 너무 빨라요.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 희열감을 줘요. 그리고 스릴감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용어로 도파민을 막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아니 딱 걸었는데 1분, 5분도 안 돼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희열,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 바로바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열이 있어서 희열이 있는 쪽은 중독이 있죠. 술이 그렇고 마약이 그렇고 담배가 그런 것처럼 뭔가 희열감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중독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인지하시면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피해갈 수 있는데 그냥 내 느낌대로 따라가면 차트에 말린다 그러죠. 이 거래 시장에 그냥 휘몰아쳐서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다 잃고 나서 아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봉이 휙 날아가면 사야 될 것 같아요. 나만 놔두고 막 갈 것 같아. 그리고 엊그저께 3일 전에 불장에 대한 뉴스도 들었어. 그러면 불장이 될 거라는 뉴스를 듣고 언젠간 날아가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장대가 막 날아가요. 그러면 사야 돼. 막 나만 안 사면 그냥 막 어디까지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 또 바로 내려오죠. 그죠? 근데 저희 이제 시바즈노구 매매법을 배우신 분들은 그거는 정말 한 일주일이면 다 극복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 타점이 고야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추격 매매를 저희하고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아예 거의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저처럼 그냥 시작하는 분들은 추격 매매를 한참 해요. 하셨을 거예요 아마 혼자 하신 분들은 한참 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차트를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방어해주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장대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내려오는 게 보여요. 장대가 내려가고 나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럼 장대만 보면 이제 반대로 잡아요. 네, 장대만 보면 반대로 잡아요. 네, 그것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그게 딱 보여요. 왜냐하면 장대가 되게 임팩트 있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따라갔다가 실패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갔다가 내려오자 이 생각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숏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는 뭐죠? 시그널 반대 매매. 네, 그래서 시그널 반대 매매 하지 마세요. 이 말로 역매매를 저희가 막아주세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과학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저희가 헤맬 때도 누나랑 줌으로 맨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발끝에서 사서 어떻게 하면 머리끝에서 팔까를 밤새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게 유명 대표님 그때도 1.2% 1% 그때는 1%였어요. 하루 1% 익절. 하루 1% 익절이 굉장히 안전하고 하다. 속으로 1%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 시드가 지금 한참 모자란데 언제 1% 해서 큰 돈 벌고 하겠어? 이게 진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계속 찾는 거죠. 거기는 고야라에는 진입점도 애매하고 모든 그거를 제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실제로. 못 알아들었고. 근데 그거 한 4개월 정도 지난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때는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럼 이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자 해서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시바지노구 1.2% 1%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매력적이지 않게 들어요. 막 바깥에 보면 막 10몇 프로, 20몇 프로 어떤 분은 레버리지 써서 100%, 200% 수익들을 막 인증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1%가 보이겠어요? 50%가 보이겠어요? 50%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 못하는 시간이 제가 길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씩 설명해주는 것처럼 시바지노구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윤민호 대표님이 되게 대충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천재라고 인정하거든요. 계산도 엄청 빠르시고 판단도 엄청 빠르시고 그거 다 하고 그 안에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같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리스크 떠안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제일 싫어요. 그거 왜 돈 벌러 굳이 여기까지 와서 기회도 지금 청청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거를 하나 못 지켜가지고 돈을 잃고 집에 가냐는 거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대표님은. 그래서 그거를 찾고 해서 만들어낸 매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1.2% 수익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파는 매매법은 제법 성공해요. 그래도 제법 성공해요. 저도 막 20% 30% 수익도 내보고 해봤어요.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드가 늘어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기억하냐면 20% 수익 냈던 기억만 갖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내 시드가 깎아지는지는 생각 못해요. 이것도 약간 그 저희 그 대표 누구죠? 장민 박사님 얘기하는 편향적인 성향이 있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수익을 받던 그 부분만 생각하고 실제로 시드가 플러스가 안 되는 걸 자꾸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근데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절대로 그렇게 매매해서는 시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시드가 늘어나야 돼요. 되게 수학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저희가 뭐 수학 싫어도 하지만 계산하면서 살진 잘 않잖아요. 근데 되게 이 차트는 되게 수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또 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차트는 저희가 들어오면 첫 번째 메인 화면은 뭐를 알아보기 위한 장이다? 추세. 근데 추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찰하고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추세예요. 바닷물 또 얘기하기. 제가 토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오늘 바닷물에 가서 부두에 딱 내렸어요. 바닷물이 지금 만조인지 간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지금 딱 봤으니까. 근데 하루만 딱 앉아가지고 바닷물을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도 지금 물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은 하루 정도 봐야 되지만 차트는 저희가 얘기하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눈으로 봐야 그때 추세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이게 이제 롱 추세예요, 이제 꺾여서 숏 추세예요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차트를 보고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계속 차트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 봤을 때 이 추세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아직 내가 추세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마 내가 차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봤지?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인의 며칠 전까지 추세가 머릿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있는 분이 있고 전혀 모르겠는 분이 있죠. 그죠? 지금 전혀 어제 차트가 기억이 안 난다면 아직 추세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적어도 추세를 보려면 맞아 어제 저 코인이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지. 이게 이 정도는 머리에 있어야 다음 추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쵸? 바닷물이 아까 몇 시간 전에 내려가 있었지. 그럼 지금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인의 어저께 차트가 기억나냐 안 나냐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추세가 이해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머리에 없다? 그럼 아무리 들어도 추세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좀 더 관심 있게 좀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 첫 번째 도미넌스는 저희 차트의 가장 시발점은 점수 기반이에요. 점수. 7개의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그 각 코인마다의 점수를 부여해주고 점수가 높으면 상승 가능성이 높고 낮으면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고야 도미넌스 하면은 그 코인의 점수의 평균값이라고 보는데요. 평균값. 어떤 거는 100점 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100점이 넘을 수도 있지만 다 평균 냈더니 지금 현재 86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점수의 평균이 전반적인 코인의 추세를 이제 대변하더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시간 전에 급격하게 오르다가 2시간 정도 조정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안 따르는 코인도 있겠죠. 평균이니까 전혀 다르게 가는 코인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런 형태로 2시간 전에 되게 올랐다가 2시간 정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도미넌스. 도미넌스는 점유율이죠. 제가 물통 맨날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은 큰 물통, 50몇 프로 차지하는 큰 물통. 이더가 지금 1.4%밖에 안 돼요. 1.4%. 14%. 탑10이 15%. 그 다음에 알트는 10%짜리 물통. 그리고 테더가 4%짜리 물통이 호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코스로. 그러면 비트코인 큰 물통에서 1% 정도 물이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럼 그 물이 어딘가로는 가겠죠, 그죠? 그 물이 만약에 이더로 간다면 그 시간에 이더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더는 가만히 있는데 알트 쪽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 시간 알트가 훨씬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근데 대신에 알트 빠지고 이더가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트가 오를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절대적인 양이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물통이 물을 더 넣을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으면 완전히 그게 딱 맞을 거예요. 도미넌스가. 근데 항상 이건 열려 있고 새로운 자금도 들어오고 새로운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돼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도미넌스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맞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딘가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도미넌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참고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라인 차트. 자, 라인 차트가 대표적으로 이걸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차트예요. 절대적으로 한 달 정도의 여러 가지 차트의 흐름을 대충은 한번 경험해 보셔야 이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 만약에 롱이라도 어느 정도 롱이 되는지 감이 없어요. 한 몇 프로 정도 가는지 대충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다 겪다 보면 시장이 이 정도로 세면 여기까지는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생기면 이게 좀 더 내 트레이딩하고 탁 달라붙죠. 그죠? 아직은 그런 감이 없으면 이것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요거는 아무리 해도 시간을 땡길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차트는 저희가 거래하는 차트는 이쪽이 금액이죠, 그죠? 금액, 네. 그죠? 아니 점수. 저기 오른쪽이 우리가 거래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트 일반 이런 차트로 들어간다면 그죠? 그러면 이쪽이 금액이죠, 그죠? 이쪽 금액이죠, 그죠? 위아래로 금액이고 이쪽 축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되냐를 표현하는 그래프인데 이거를 우리가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인 차트가 어려운 거예요. 라인 차트는 가로축은 시간이 똑같죠, 그죠? 시간이에요. 근데 세로축이 개수라서 그래요. 개수. 금액이 아니고 개수. 뭐의 개수냐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발생한 시그널의 개수. 개수인 거예요. L이 몇 개, S가 몇 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그널 개수 라인 차트를 다른 어떤 회사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비트코인의 뭐 트레이딩 뷰나 이런 거는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시그널은 저희 회사밖에 없죠. 그 시그널이 확률이 높은데 그 시그널의 개수를 세어서 추세를 봤더니 기가 막히게 코인의 그 흐름 추세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짜 매력적인 거는 한 30분 정도 먼저 알 수 있어요. 맞죠? 아시죠 이제? 박센 대표님이 계속 브리핑을 해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에 변동 시그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에 깜빡이 시그널이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렇게 쳐질지 더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알면 추세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근데 만약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쳐지는 게 내가 알았어. 그럼 롱 들어갈까요? 멈출까요? 멈추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냥 막 고야 라인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조건 고야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추세가 안 맞으면 뚫리는 거예요. 추세가 밀릴 때. 추세가 맞을 때는 안 뚫리고 잘 가는데 추세가 하필이면 내가 들어갈 때 추세가 변경되는 거예요. 변경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뚫리는 건데 변경 시그널이 지금 딱 봤는데 저 S 변경 시그널이 막 30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30개 정도. 근데 변경 시그널이 뭐 하나 두 개 정도 나왔어. 그럼 이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면 돼. 그렇죠. 그럼 만약에 거의 300개 가까이 가서 유지된다면 롱을 계속 공략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RSI도 변경 시그널을 좀 보여주면 안 되냐 이렇게 건의는 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아가지고
여기 옆에 변경 시그널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안 세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건의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다른 어떤 차트도 사실 트레이딩 막 10년씩 하신 분들도 차트는 후행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후행 차트고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미래를 대충 확률적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거지 선행 차트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라인 차트가 한 30분 정도 선행 차트예요. 그냥 기가 막히다 자꾸 제가 입이 침이 마르게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는 이유가 30분을 미리 시장을 볼 수 있으면 다음 시간 정시에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결정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해봤더니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하려면 시바즈너고라는 기본 매매법만 장착되면 된다. 그죠? 무조건 시바즈너고를 장착해야 돼요. 그 장착하는데 한 달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다가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일찍 쓰기 싫고 다음 주에 쓰거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벌르고 다음 주부터 하자 하면 그 다음 주부터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쓰기 시작하면 내일부터 한 달, 오늘부터 시작하면 오늘부터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정직하게. 그러면 미룰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한 생각해보고 다음 달쯤에 구독하지. 그럼 다음 달부터 한 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한 달 안에 배워서 같이 트레이딩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쪽 안에서가. 그래서 요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 어느 날 알죠, 그죠? 그 아는 게 그 시간이 채워진 거예요. 그 시간이 채워진 거예요. 그 마지막 호떡을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그 호떡에서 배가 부른 거예요. 시간이 채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나는 처음에 들어가면 진입장벽이 첫 번째 진입장벽. 나 EX 사이트도 못 들어가겠고, 뭐 OTP가 뭔지도 모르겠고, 거래소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죠, 그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큰 장벽이에요. 특히 나이가 저희 어머니 정도 되는 분들은 핸드폰 자체가 좀 두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두렵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좀 두려워해요. 뭘 잘못 누르면 뭐가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죠. 그냥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는 거 자체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좀 이해하는데 왜냐면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어르신들 컴퓨터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똑같아요. 오늘 가르쳐줘도 내일 가면 이걸 왜 오늘 가르쳐줘? 나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자기는 처음 듣는 게 근데 그게 되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커뮤니케이션이 끝나죠, 그죠? 누구나 저는 이 일이 비전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막 핸드폰 잘하고 트레이딩 잘하고 코인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할 것 같은데 진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이모님들 막 진짜 핸드폰 깔기도 어렵고 영어를 모르셔가지고 솔직하게 자기는 영어를 모르는데 달력 찢어가지고 알파벳을 ABCD 두 문자 세 문자 써놓고 BTC 하면 B, D, C 찾으면서 거래해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열정의 문제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영어를 못해서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진입 장벽이 높아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결국 저희가 트레이딩하면서 영어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안 봐요. 빨간 버튼인지 파란 버튼인지 숫자만 보고 누르지 그림만 보고 누르지 영어 읽으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번역기 돌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진입 장벽을 아직 못 넘으셨다면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 없이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빨리 그걸 넘겨버리세요. 거래소 빨리 깔아버리고 OTP 빨리 깔아버리고 들어가는 법, 사고 파는 법은 빨리 배우셔야 돼요. 거기에서 시간을 너무 끌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본인이 무조건 막 뭐 밥을 사주든 빵을 사주든 자꾸 앉혀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워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하기 싫어가지고 막 나는 이것도 못 깔고 집에서 한 달을 기다려 보셔도 집에 찾아와서 깔아주시는 분은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꼭 그건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고민들이 나오죠. 고야에서 사고 싶은데 고야에 있는 게 없어요. 나만 사면 뚫려요. 그 다음에 기울기 분명히 있어서 들어갔는데 피드백 받을 때 보면 기울기가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들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야에서 없는 거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 차트는 타이밍이 있고 파도 얘기 항상 하지만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칠 때가 있어서 우리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시간에 와요. 오는데 저희가 차트에 맞춰서 살지 않고 저희 생활에 맞춰서 거의 살고 있고, 또 그래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날 때밖에 차트를 못 보는 게 현실이 된 거죠. 근데 못 잡을 수는 있지만 그걸 탓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땐 없던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잡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싸우자밖에 안 되고, 그냥 내가 본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타이밍을 좀 더 예측해보고, 이거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되겠네 해서 2시간 후에 짬을 내서라도 들어가서 보는 게 맞아요. 저희가 차트를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정답이에요. 맨날 얘기하죠. 서핑하려고 휴가 내고 3일 휴가 내고 다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시간을 내서 딱 바다에 갔어요. 파도가 쳐줘야 되나요? 안 치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휴가까지 냈는데 말이야. 파도가 안 치고 말이야. 이상하죠, 그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 내서 새벽에 이렇게 트레이딩 하러 들어왔는데 고야에 맞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야에 맞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그 타이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걸 보면 안 맞지 않고 맞고 가거든요. 내가 그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걸 남 탓을 하면 끝이 없고, 언제 타이밍이지 그러면? 주로 몇 시쯤에 맞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적당히 시간대도 좀 나와요. 적당히. 아침 한 보면 좀 그때마다 다르지만 한 6시 전후. 그렇죠. 그때 한 번씩 맞고, 오전에 한 9시 전후. 이때 한 번 맞는 것 같고, 꼭 정확하진 않은데 보면 경험상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관심 있게 더 보는 거죠. 아니면 보다 보면 이 정도 거리면 한 2시간 있으면 내려오겠다. 그때는 무조건 추세도 같이 봐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문제의 기울기. 문제의 기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안 헷갈리죠? 자, 처음 트레이딩 하는 분들의 눈에는 차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빨간 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장대가 떨어져가지고 엄청 급하겠어요 해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떨어졌어요. 일제히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엄청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당황했다 했는데 보니까 이만큼 떨어졌어요. 1%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시각의 넓이의 차이인 거예요.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갇혀서 기울기를 찾으려니까, 물론 이건 딱 정확하게 기울기가 없네요. 정확하게 없는데 좀 애매한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왜냐면 이제 어제 캔들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캔들이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2개 캔들, 2-3개 정도. 그런데 기울기를 보라니까 이게 기울기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줄여보면 답이 나와요. 어디가 기울기 있고 어디가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가 있고 기울기가 있고 기울기가 없죠, 그죠? 없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슛 기울기가 있죠. 분명히 나는 슛 기울기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뚫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야 기울기가 정해져요. 근데 초보들은 여기를 시작점, 여기를 끝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를 시작점, 여기를 끝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없다고 지금 아직은 횡보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내가 들어갈 때는 기울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울기가 없어졌다. 그 말도 사실 맞긴 맞아요. 왜냐면 이 기울기라는 거는 평균값이니까 지금 마지막 캔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더 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끝에만 보는 거예요. 끝에만. 제일 마지막 내가 들어갈 때는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없었다. 요만큼의 기울기를 보는 거죠. 그죠? 요 정도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답은 없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보면 기울기 문제는 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봤을 때 계속 추세가 이어지는 애가 기울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얘는 그거 고야가 뚫려서 다시 올라온 지 몇 시간 안 됐잖아요. 그렇게 치면. 근데 이 시간대 이미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애들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롱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애들보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애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빨라요. 내가 찾은 코인이 고해라인에 맞을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한두 시간 그냥 훌쩍 가요. 기다리다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맞는 애들을 찾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뭐가 있었죠? 언제 고해라인 맞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언제 현역하냐. 갑자기 기억이 끊겼어요.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어디서 어디서 사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코인에 입문하면 끝없는 질문, 끝없는 고민이죠. 그죠? 내가 사면 언제 팔지, 안 사면 언제 살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바지노구 매매법이 언제 사래요? 시그널이 시그널. 바뀌면 고해에서 사래요. 사는 저도 결정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팔래요? 시그널이 바뀌면 저기 고야가 뚫리고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하래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다. 왜 그게 과학적인지 한 번 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저점 매수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장대가 났으니까 숏이다. 장대 가면 숏 나오죠. 그죠? 장대 가면 숏 나오죠. 장대 가면 숏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수익이 또 나요. 수익이 나지만 뭐가 문제냐면 원칙이 없어요. 무슨 원칙? 정확히 얘기하면 손절의 원칙이 없어요. 손절의 원칙. 저희는 차트를 돈 주고 잘 맞다고 해서 구매했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날 거라는 건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손실이 날 거를 아예 이제 외면하는 거죠. 그럼 차트 맞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격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거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라고 생각하면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막 건드리고.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 차트가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맞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레버리지에 손이 가고 막 돈을 더 집어넣고 막 포지션을 더 크게 가져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안 하는 척 하지만 일지에 못 올리는 그 몇 가지 포지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포지션에 손절의 원칙이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손절의 원칙. 구매하는 손절의 원칙이 너무 정확해요. 그러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손실이 짜증이 나더라도 S가 나면 에잇 하면서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숏을 공략했어요. 근데 만약에 밀리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 아직 시그널도 안 바뀌고, 근데 시그널 바뀔 게 있어요? 어차피 롱에서 숏 들어갔는데 시그널이 안 바뀌어요. 그때 거기는 시그널이 바뀌려면 안 바뀌어요. 어쨌든 왜냐면 롱에서 숏을 들어가 버렸으니까 시그널이 안 바뀌어요. 일단 그러면 뭘로 손절을 하겠냐는 거예요. 손절 기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트레이딩을 좀 오래 하시고 주식 투자도 하신 분들은 가장 1번으로 갖고 있는 게 손절 원칙이에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 어디서 손절하고 어디서 입절하고가 그냥 입고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저점에서 들어가든 고점에서 들어가든 고해에서 들어가든 어디서 들어가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엄청, 저도 그랬지만 초보도 많이 오고 이 트레이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손절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막 저점에 들어가고 고점에 들어가고 영매매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저 마이너스 지금 60%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화 오는 상황까지 가요. 그 마이너스 80%인데 돈 좀 어떻게 해? 이거 잃으면 큰일 나요. 이런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렇게 가면 봐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다시 내려와라, 다시 올라가라, 기도하는 거 말고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게 언제 끊어져야 됐었냐면 내 손절 기준을 넘어섰을 때 손절해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손절해서. 고양 라인에 들어가서도 반대 시그널을 못 파는 분들 있죠, 그죠? 다 지나고 어떤 분들은 한 달 반, 두 달도 고생하시는 분 봤어요. S 때 안 끊어가지고. 근데 돌리고 돌려보면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S 떴을 때가 끊기에 가장 좋은 자리. 결국. 지금은 막 10% 났어요. 만약에 S가 떴는데 이미 10%야. 10% 어떻게 끊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10%대 끊는 게 가장 현명해요. 몇 번 정도 아닐 때도 있어요. 에이 끊으니까 다시 익절 같네. 근데 그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신경도 쓰. 왜냐하면 내가 안 끊었는데 수익이 나는 경험을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그널이 안 보여요. 안 봐. S 시그널을 안 봐요. 왜?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그럼 어디에 구멍이 나요? 내 손절에 구멍이 펑 하고 난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쑥 내려가요. 이렇게. 그거를 다 저희가 다 해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윤 대표님이 핏대를 올리면서 S 뜨면 파세요. S 뜨면 팔아야 됩니다. 반대 시그널 영매매 하지 마세요 하고 되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도 모르게 구멍이 나요. 영매매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요. 영매 그 포지션을 살려보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죠? 여기서 롱을 들어갔는데 밀렸어요. 그러면 끊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서 조금만 물 타면 고야까지만 가도 내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을 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더 내려가. 그럼 또 타. 더 내려가요. 또 타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 시작됐어요? 처음 물 타는 그 포지션이 영매매가 시작인 거예요. S가 이미 떴는데 왜 롱을 타요? 맞죠? S가 떴으면 이 포지션을 졌다 하고 이제 버리고 차라리 여기서 숏을 잡았으면 수익이 더 낫겠죠,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이 포지션을 살려야지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물을 타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보면 영매매라고 막 혼이 나. 그러면 내가 영매매는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영매매 혼이? 근데 그 시작점을 찾아보니까 이 포지션을 살려야지. 이 마음인 거예요. 네, 그냥 포지션을 살리지 마세요. 고야가 뚫리면 그 포지션은 끝난 거예요. 빨리 손실을 적게 하고 빨리 가야 돼요. 네, 진짜 맞아요. 네. 포지션을 살리려고 덤비니까 자꾸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플러스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다고요. 저희 민족이 모든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한일전이다. 그래서 이 포지션도 무조건 플러스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이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고야가 뚫렸으면 진 거예요. 저희는 기준이 고야고 고야가 뚫렸으면 진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다음 게임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게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마음이 무거우신 분은 다 보여요. 이렇게 낯빛이 좀 어둡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거 빨리 손절해버리고 다음 게임 준비하면 레스드가 뭐 몇백 달러, 뭐 몇천 달러 마이너스 될 수 있죠. 근데 회복이 돼요.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감을 딱 익히고 나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가 지금 몇백 달러를 손실 봐도 퍼센테이지로 봐서 5% 이내, 혹시 많이 해서 10% 이내면 내가 뭐 몇 번만 더 게임하면 이거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그거를 딱 깨달잖아요. 그러면 손절이 너무 쉬워요. 이거 잘못됐네, 빨리 끊어야지. 끊고 바로 다음 게임 하면 진짜 사실 몇 번 안 해서 금방 복구가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고 빨리 다른 게임을 해야 심리적으로. 아니고 이걸 살리려고 딱 달려드는 순간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딱 낯빛이 어두워지고 오늘 새로운 사람한테 이거 알려주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댕글댕글 굴러다니니까 말을 못하겠어. 자신이 없어. 내가 수익도 안 나는데. 이게 악영향인 거죠. 악영향. 그런데 내가 원칙대로 하는 분들은 10번 중에 한 번 손실한 것도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지금 몇 번, 우리 김명재 대표는 제일 잘하시는 거. 몇 번 해서 몇 번 이기고 몇 번
저기 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내 머릿속에 딱 있으면 지금 오늘 마이너스 한 게 내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나는 그냥 확률대로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확률대로. 그러면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제가 내 확률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날 때 있지만 합쳐서 이 정도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드 크기도 상관없어요 사실. 내가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포진 하나를 살려보려고 마이너스를 2, 3일 한 달 동안 잡고 있어도 사업이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말 못합니다.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실 거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무조건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작은 시드로 연습하세요.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서귀포 이모들은 돈 옮길 줄을 모르니까 저희가 강제로 100달러만 1000달러, 2000달러 가져오셔도 강제로 딱 100달러만 넣어드려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옮길 줄을 모르니까 열심히 게임을 하세요. 왜 돈이 안 늘어나 이게. 엄청 어젯밤에 많이 이겼는데 근데 100달러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가 돈 벌 기회를 뺏어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분들 다 현물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현물에서 저희가 적당한 매수 타점 같이 이렇게 저희 스터디 해가지고 잡아놓으면 자기가 그게 사줘서 수익 난지도 몰라. 아침에는 이러고 와요. 진짜 또 이러고 와요. 저 트레이딩이 도대체 안 돼 했는데 그래서 몇 달러 있으셨어요 하면 0.3달러 0.3달러 이거 손절하는데도 막 진짜 손이 이렇게 떨려요. 떨리는데 나중에 딱 계정 까보면 현물에서 이미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배우는데 한 달은 들어간다. 그런데 그 한 달에는 시행착오가 무조건 있고 그 시행착오를 큰 시드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은 시드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현물에다가 잘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 내가 배우는 동안 현물이 돈을 벌어주고 뭐 혹시 안 벌어줄 수도 있겠죠, 그죠? 안 사지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트레이딩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어렵고 사람을 막 괴롭게 해요. 돈이 막 움직이니까. 그리고 막 몇백 달러씩 몇천 달러씩 손해를 딱 보고 나면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감정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 거를 감정을 배제하고 아까 말씀대로 내가 원칙대로 하고 있고 내 원칙이 확률에 맞아가고 있어. 이거만 내가 딱 일지를 쓰면 답이 나오거든요. 일지를 쓰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만 나요. 잡는 것마다 반대로 가. 그죠?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잘 이익 내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당해요. 크게 당해요. 초보자의 그 행운으로 막 대충 들어갔는데 막 10% 20% 수익 나버리면 그거를 기름기를 빼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장이 어려울 때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좀 실수도 많이 해보고 손실 많이 보고 막 소가리를 나름대로 해봐도 몇 달러다? 그래봐야 100달러, 200달러잖아요. 연습이니까.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1억 잃고 2억 잃고 몇 천만 원 잃은 다음에 소가리 하는 분들은 회복이 좀 어려워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생활에 타격이 와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스코 차트도 궁금하고 그죠? 알람에 SS도 오던데요. 뭐도 오던데요. RL도 오던데요. RSI는 뭐예요? 막 이런 궁금증들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궁금증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 그냥 알아놔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좀 방해가 돼요. 이 한 달 기간을 자꾸 늘리는 방해물이 돼요. 방해물이 되는데 바닷물을 보려면 한 바닷물을 계속 봐야 이게 보이는데 추세가 이 동네 가서 보다가 2시간 있다가 저 동네 가서 보다가 3시간 있다가 저 동네 가서 보다가 하면 이게 감이 안 오겠죠. 왜냐면 기준이 없잖아요. 똑같은 부두에서 봐야 아까 저 타이어까지 왔는데 타이어가 없어졌네? 내려갔네?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2시간 보다가 저쪽에 갔더니 타이어가 없어.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시그널, 다른 매매법들을 자꾸 기웃기웃 하는 거는 저 본능적인 호기심일 수는 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을 좀 더 오래 봐야 돼요. 그렇게 보려면 여기도 한 달 봐야 되고 저기도 한 달 봐야 되고 여기도 한 달 봐야 돼. 내가 한 3가지 보고 있다면 3개월 필요하다. 내가 5가지 보고 있다면 5개월 정도 필요한데 그 가운데 혼란이 좀 있으니까
한 2개월 정도 더 플러스 된다. 그럼 저랑 똑같이 8개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그냥 깜빡이 시그널, 기울기, 꼬야 라인만 보고 그걸 한 달 딱 끝낸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마치 레고에 부품 붙이듯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가는 게 시간이 빨라요. 처음부터 조립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막 1번 봉지 까고 2번 봉지, 요즘 레고는 막 몇 번 봉지까지 있잖아요, 그죠? 봉지를 한 번에 다 까버리면 조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봉지만 딱 까서 뼈대 먼저 조립해 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조립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시간을 절약한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트레이딩에서 저희 사업에서 하루 3% 수익은 무조건 내야 돼요. 저희 차트를 구독했는데 아직 하루 3%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빨리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기본이라서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뭐 건강식품을 사 먹었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효과가 있어야 돼요. 배고파서 밥을 사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차트를 구매한 이유는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단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마케팅도 레퍼럴도.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 3% 수익을 못 낸다 하면 3% 수익에 좀 집중을 하셔서 빨리 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한 달을 지속적으로 보지 못해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 자체는 제가 이렇게 떠들 만큼 오래 필요도 없어요. 시바지노고만 설명하면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내가 익혀서 한 달 동안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하는 것도 쉬운데 그걸 한 달 동안 지속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을 꼭 해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또 뭐 단톡방이든 뭐든 나름대로 대표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할 때 같이 하면 제주도에서 덩그러니 혼자 하는 저보다는 진짜 100배, 1000배, 1000배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차트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이거 파봤자 이거는 파면 6개월짜리예요. 6개월 동안 실컷 팠는데 답은 없고 시드는 많이 깎여 있을 거예요, 아마. 테스트 해보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스마트 차트 중에서 그냥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정도만 거기 저희 시바지노고랑 접목하시면 가장 좋아요. SS, LL, 뭐 RS 이런 거 다 일단은 한 달 동안 무시하세요. 다 보지 마시고 무시하시고, 일제도 보면 막 여러 가지 다 하시는데 열정은 진짜 되게 높게 사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오래 걸리는 방법이니까 일단 다 다이어트를 하고 그냥 고야 라인, 깜빡이 시그널만 보고 일단 한 달을 딱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혹시 그래도 뭐 하나 더 물어보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네, 궁금한 거. 저기 네. 그럼 여기 그 아까 그 레드 골든 크로스, 레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네. 레드 크로스 이거 중에 전체적인 그거 중에 그거 보고 어느 걸 보고 그 고야 라인을 찾더라도 고야 라인만 몰려 있는 고야 라인 차트 저거를 보고 하는 게 네, 이게 지금 잘 만들어졌죠, 그죠?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차트 옆에 보면 고야 라인 차트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공해주는 차트를 메이저 순으로 쭉 그냥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하라고 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좋죠, 그죠? 네네. 기울기 좋죠. 그럼 지금 멀리 있지만 언젠가 고야로 가까이 왔을 때 진입해볼만 하죠, 그죠? 네. 근데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노란 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데드 크로스가 돼 있는 애들.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면 골든 된 걸로 들어가는 게 확률이 높아요. 데드로 된 거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만불하신 분이 좀 더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근데 이거 여기서 빼면 다 똑같아 보여요. 비슷한 걸 하나 찾아볼게요. 아 여기는 뭐야? 지금은 거의 다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게 보여요. 지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할 만큼 골든 크로스가 세게 일어났죠, 그죠? 얘는 뭔가 크게 한번 상승해 볼 만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스가 조금 전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스마트 라인이 되게 급격하게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죠. 비슷하게 지금은 다 골든 크로스가 거의 일어났어요. 네, 이런 것들도 기울기도 고야가 좀 뚫렸지만
그래서 스마트 라인을 지우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근데 스마트 라인 하나 더 있으면 뭔가 그 골든 크로스의 세기가 좀 보여요. 똑같은 비슷한 기울기라면 골든 크로스가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진 애들이 들어가면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네.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아요. 네. 노란 게 밑으로 깔리고 고야 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게 골든 크로스. 반대로 고야는 밑으로 가고 골든 크로스가 위로 뚫고 덮으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세 개 중에는 어떤 거? 이거 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 일어났죠? 세 개 중에는 어떤 만약에 거? 간다면 사는 걸 만약에 간다면 저는 이게 제일 좋아 보여요. 이 세 가지 중. 네, 세 중에서는. 그래도 기울기 봐보세요. 그러니까 각도가 제일 좋죠, 그죠? 네, 제일 좋죠. 근데 세 개 다 하면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 다 거의 1.2%는 거의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 들어가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고야 라인에서 저 위에 거하고 너무 멀고 얘는 멀죠. 나중에 멀다고 생각하는 것도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질 때 보면 금방 또 와요, 여기 근처로. 그래서 그 올 때 또 잘 봐야죠. 추세가 완전 꺾여 버릴지 그냥 잠깐 눌렸다 가는 건지. 저희가 RSI 라인하고 보잖아요, 그죠? RSI만 쳐줬다가 올라가는 거면 이런 애들 무조건 들어가야죠. 근데 깜빡이 시그널이 같이 따라서 우르르 내려오면 그거는 추세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롱을 멈추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1단계라면 그런 것도 사실은 따지지 말고 일단은 절반 정도는 손절, 절반 정도는 입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가 보세요. 나는 손절이 너무 싫다. 손절이 너무 싫다. 그러면 10달러 걸지 말고 5달러로 줄이세요. 5달러 손절도 난 너무 싫다. 그럼 2달러로 줄여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금액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난 이거는 손절 될 것 같은데, 이제 감이 좀 온단 말이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손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들어가라니까 들어는 가야 돼. 그러면 시드를 줄여버리세요. 시드를 줄여버리세요. 줄여버리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말씀하셨는데 네. 고야 라인하고 스마트 라인 네. 저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거는 알고리즘 통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단단히 편선이 잘 안 들렸을 겁니다. 단기 편선하고 네. 장기 편선도 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맞아요. 네. 예. 그거하고는 스마트 라인은 조금 알고리즘이 좀 달라요. 보시면 이동하는 모양이 이평선 모양처럼 움직이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건 이평선 개념은 아니다 정도만 저는 알고 있어요. 좀 더 다른 계산식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쓰는 그런 3MA 같은 이평선은 그 모양이 예측이 되잖아요. 캔들 모양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얘는 보면 되게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평선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우리가 사용할 만큼 의미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그거는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면은 알고리즘 팀에 입사해가지고 제가 내부 자료를 봐야. 골든 크로스는 무조건 밑에 있는 거죠. 골든 크로스는. 네. 스마트 라인이 지금 급격히 좀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상승 여력이 더 커진다고 봐요. 네, 스마트 라인이 이렇게 밑으로 많이 받쳐주는 거는 좀 더 강하게 오를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여기서 대충 섞여서 가면 횡보가 되는 것이고, 갑자기 가다가 얘가 위로 확 덮으면 좀 하락의 힘이 생겼다고 보면 좋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로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라인이다 해서 이것도 활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률 얘기를 되게 좀 들었거든요. 보면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투자하면 좋냐라는 계산식이 예전부터 있어요. 보면 켈리 법칙, 켈리 공식 이런 거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확률로 게임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게 가장 승률이 좋나.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계산식이 나와요. 근데 그걸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공식에서 배울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올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어떤 확률을 가진 게임도 내가 올인을 하면 이상하게 확률이 높으면 올인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반복할수록 자산은 거의 0에 가까워져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대충 제가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80% 승률에 1.2% 수익 내고 손실을 한 2% 정도 끊는다면 한
40% 30% 정도의 시드를 넣는 게 가장 시드를 불리기 좋은 배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더 정밀하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 오리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오리나면 당장은 크게 보니까 확률만 좋으면 이게 더 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복잡한 식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오리나면 계산할 때마다 거의 0으로 수렴해요, 값이. 그래서 갖고 있는 시드를 다 걸어버리는 거는 아까 낮에도 김의열 대표님이 되게 막 역정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올인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도 되게 감각적으로 25%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초기 들어갈 때 25%. 그리고 뭔가 자기 두개 안 받았을 때 분할도 좀 하고 그런 전략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한 달에 뭐 2,000씩, 1,500씩 이렇게 버시잖아요. 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연습할 때부터도 올인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25%, 30% 정말 확률이 좋다면 한 40%, 내 시드의 40% 정도를 넣었다가 뺐다가 한 번에 하는 게 수학적으로 승률이 좋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오늘 차트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